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박사가 오늘은 구독자 한 분께서 카페인에 대해서 뇌혈류량의 부분에서 카페인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커피 한 잔, 커피 박사 커피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인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카페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면 카페인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하고 잠시 한번 영상을 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는 공사 소리도 조금 들리고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만은 제가 어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 정리해놓은 거를 카페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 시안트 세븐님의 궁금한 결과, 카페인은 전두엽 축소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혈류량을 적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뇌혈류량이 앞으로 전달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카페인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 궁금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신경과 전문 분야의 일각인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자, 인체는 방어하는 역할과 그리고 인체 내에 이렇게 혈관에 피를 공급해주고 다른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 그 정상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적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의 방어와 공격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좀 더 낫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외부의 적들이 오는 것을 막는 거랍니다. 지금 요즘에도 코로나 부분에서도 변이냐 변종이냐를 놓고 봤을 때 결론은 변종은 아니고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도 크게 상관이 없다. 즉 외부의 적으로 크게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체는 살아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뭔가 시간에 쫓기고 뭔가 사람에 쫓기고 음식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다 보면 말더듬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인체는 외부에 일어나는 그 작용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있어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도체에 있는 변형계 부분이 뒤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비비비층을 뚫고 나와서 앞으로 가는 브로카 영역, 전전두엽의 부분에 작용되는 그 부분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스톱이 되는 겁니다. 외부인 적들이 나오면은 갑자기 빗장 걸었듯이 도둑이나 강도, 외부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코로나 같은 부분은 변종이라면 빗장 걸어서 닫았겠죠.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럼免疫力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페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빨리 해, 예준이. 아이고. 자, 힘내라 힘. 힘내. 누가 일까요? 나민준 선수, 나희준 선수. 예준이 4개. 자, 빨리 해. 자, 빨리 해. 자, 마지막. 4개. 예준이는 살았고. 니 한번 해봐. 빨리 해봐. 그래, 다 살았다. 카페인의 성분은 먼저 몸 안에 들어오면 카페인은 혈관에 수축되는 게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편두통 치료제로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편두통은
머릿속에 욱신욱신거리면서 혈류량이 많거나 작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면 사람들이 반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커피 박사의 의견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커피.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커피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커피의 모습도 두 가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은 그 모습에서 좀 더 좋게 만드는 상승적인 역할을 하고, 악은 들어와서 외부적인 적과 함께 이제 하는 스파이처럼 말더듬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고,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스트레스, 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몸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마치 어항어선에 고기잡이 배가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부식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몸을 공격해서 활성산소 역할을 해서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카페인. 그럼 카페인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 되겠죠. 카페인은 우선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관련된 근거적인 자료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살짝 하고, 카페인의 긍정적인 부분은 기관지 형성 장애로 인한 미수가, 호흡 장애라든지 무호흡 치료에도 카페인 구연산염은 WHO 세계보건기구죠. 예, 필수 의약품 모델 목록에도 들어가 있답니다. 즉 기관지가 안 좋거나 호흡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는 말도 했습니다. 후각하고 냄새, 말더듬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긴장되거나 했을 때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죠. 술을 먹는 분들도 이 역할을 카페인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흡장애, 무호흡, 파킨슨병, 손 뜨시는 분들이 있죠. 나이 드시면 저희 이모부님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파킨슨병을 앓으셨습니다. 그 파킨슨 병을 포함한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제가 지금 마산에 있었고 그 부분을 지금 알았다면 그 커피를 지금 먹는 제가 좋아하는 양리 효과가 나는 제가 좀 더 개선이 되었듯이,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은 저는 바로 개선이 된 건 아니고 증상은 있었습니다. 머리에 흘러가는 혈관에 꽉 막혀 있는 부분을 톡톡 치듯이, 뭔가 꽉 막혀 있는 부분을 치듯이 이게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났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처럼 하나씩 그 부분을 달고 사는 건데, 이 부분이 평생 가느냐, 이 부분도 개선되어질 수 있는 거는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커피 박사 저를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도 도움이 되는데 100g의 커피 음료에는 40mg이 들어있고 커피 찌꺼기에는 80.28mg이 들어있답니다. 제가 먹는 것들의 부분이 일반적으로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망에다가 갈아서 넣어서 우려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서 카페인이 조금 더, 한 2배 정도는 더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자격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내린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카페인, 좋은 원두의 좋은 카페인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테라로사 커피처럼 커피콩 씨앗을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따라서, 제조법에 따라서 80에서 17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커피콩 씨앗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테라로사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드시면서 갑자기 10초 정도 한눈을 팔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동영상을 보면 아실 겁니다. EBS 나왔던 건데, 그때 그 원두를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를 태우는 작업, 로스팅 과정에서는 그 1분 1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태웠을 경우에는 그게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산패 과정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 발암물질, 태운 거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커피가 발암물질로도 될 뻔했었죠. 그 태우는 과정 때문에. 누가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병도 의사가 고쳐야 되고 약사가 약을 타야 되듯이 전문 사람이 해야지 누구나도 다 하다 보면 순수하게 커피를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커피, 나쁜 커피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좋은 커피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커피는 실제로 맛은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인삼과 우유를 먹었는데 맛은 있지만은 그 부분이 장이 별로 안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순수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면 당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중한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께서 마산에서 준 건데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 건강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객관적인 부분을 정립하자라는 겁니다.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한번 자기만의 그 건강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식도 하고 있는데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처럼 건강에 대한 시스템도 만드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찍고 싶어요? 사진기로 뭘 찍고 싶어요? 됐다. 인간에게 카페인의 치사량은 그러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부분은 죽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약 10g 즉 1000mg이 대략 커피 100에서 130잔을 먹어야 된답니다. 하루에 100에서 130잔을 먹으려면 그 하루에 100에서 130잔을 저도 못 먹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치사량은 아직 증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분께서 생각하는 부분의 내연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커피를 안 마시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안 마셨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백신하고 연관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도 옛날에 스페인 독감처럼 백신을 맞았더니 몇 명이 죽었더라. 외국에. 그래가지고 백신 안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나는 안 맞을 거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백신을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더 위험성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SK 사과 좋은 백신을 부모님께서 멀리 있으시지만은 병원까지 오게 해서 장혜열은 장모님 거의 다 맞춰놨던 게 지금은 마음이 놓이는 정도가 그겁니다. 제대로 된 백신, 제대로 된 좋은 백신을 맞는 거는 안 맞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커피도 카페인도 자기가 좋은 카페인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그걸 안 먹는 게 더 부정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또 와? 저기 먹어봐요. 어디 또? 어디 또? 차가 많이 오는 것 같아. 차가 많이 와서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기분이 또 어때요? 어디 또?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자, 이제 갑시다. 그리고 1일 섭취 최대 권고량은 400mg 성인 기준인데 일부 과학자들은 3.7에서 45mg의 카페인 하루 섭취 조절에 따라서 당뇨병, 고지혈증의 낮은 유병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몸 안의 췌장 기능에 인슐린의 인슐린 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과 연결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수가 작아진다는 건데 당뇨병과 고지혈증, 그 안에 있는 고지혈증이죠. 커피를 먹으면 고지혈증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반론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낮은 유병률이 꾸준하게 먹었을 때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혈압도 많이 높아봤고 고지혈도 피가 응겨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실히 꾸준하게 좋은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양리작용이 있는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학회 보고도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는 300mg 이하이고 어린이, 청소년 각자의 체중의 kg당 2.5mg 이하로 1일 섭취 최대 권고량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음료라든지 그 일반적으로 음료수도 많이 들어가 있죠. 콜라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임산부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는 보건인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안 좋은 커피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게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커피를 드시지 말라는 거고, 아침, 점심에는 꾸준하게 물 대신에 먹는 게 결론적으로는 좋은 커피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임산부도 그렇고 어린이 청소년도 그렇고. 커피가 아동 발달에 방해를 준다는 증거는 없다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둘째가 4살이고 큰애가 7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먹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향기로도 전파되는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우리 집안은, 나시 집안은 조금 언어적으로 좀 말더듬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형도 언어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큰애와 작은애는 좋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커피를 와 환경이 과연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에서 6세까지는 45mg, 약 12 온주의 일반 카페인과 정량료가 가지고 있고, 7살에서 9세, 우리 첫째죠, 62.5mg은 또 괜찮고, 10세에서 12살까지는 85mg, 대략 커피의 2분의 1컵, 즉 아이는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카페인은, 여기 말하는 것은 커피가 아니고 카페인입니다. 자, 그래서 카페인, 카페라고도 많이 하죠. 메틸크산틴 계열의 중추신경계통, 약자로 CNS 각성제입니다. 알칼로이드의 일종이고 자율신경계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합니다. 사이코액티브 드러그, 뭔가 이렇게 차의 윤활유처럼, 이렇게 휘발유처럼 고급 휘발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것들은. 다른 많은 향정신성 물질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합법적이며 규제가 없답니다. 이거는 합법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수용체에 대한 아데노신의 작용을 가역적으로 차단하여 결과적으로는 아데노신에 의한 졸음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질소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탄소고 적진 않았지만은 육각형의 탄소와 오각형의 탄소, 이게 알칼로이드 산소와 연결된 부분에서 137 트리메칠 퓨린 26 다이오인 C 8개가 들어있고 H가 10개, N이 4개, O2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는 외계인이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성물질, 5대 구성물질과는 다르게 비소가 또 들어가 있다는 하는 외계인의 존재성. 손가락이 길고 조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동학의 정보는 생체적인 합성은 99%까지 다 합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결합이 되는데 25에서 36%, 생명학적 반감기는 성인은 3에서 7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65에서 130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진답니다. 배출은 소변에서 100%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처방주의 부분도 임산부 투여하면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A 등급을 받았고 미국은 C 등급을 받았고, 법적인 상태는 세계적으로 규정 외에 또는 권장량 기준이 있는데, 중독의 경향은 신체적인 중독은 중간 이하, 정신적인 중독은 적답니다. 그래서 커피는 중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커피를 오랫동안 마시면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생명영양에도 이 부분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투여 방법은 입으로도 먹을 수 있고, 구강, 흡입제, 이렇게 냄새, 그다음 관장도 있다네요. 좀 특이하게 관장, 정맥주사, 이게 피로 이렇게 먹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출근 시간도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쓴맛이 있고, 백색 결장의 퓨린, 메틸잔틴 알칼로이드인데 화학적으로는 DNA와 RNA의 아데닌 구아닌 염기와 관련이 있답니다. 남미, 동아시아 고유의 여러 식물의 씨앗, 경과 또는 입에서 발견되고, 식물하고 연관성이 있죠. 곤충으로부터 보호하고 근처의 다른 종자의 발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카페인에 대한 역할은, 커피, 이런 카페인 역할은 요 외부의 적을 막는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서 뇌연료량을 축소시키는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이 이 역할이라는 것을
구독자님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인의 가장 잘 알려진 원료는 커피콩이고 졸음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고 각성 효과를 위해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를 섭취합니다. 이러한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페인은 물에 식물 제품을 담금 작업을 통해 추출하게 되는데 커피나무, 차, 과일이나 열매 등에 존재한답니다. 카카오 열매와 콜라 열매에도 존재한다는데 콜라, 초콜릿 등에도 포함되어 있고 승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화하는 것. 이들 식물은 해충을 죽이기 위해 카페인을 사용한답니다. 효능은 뇌 혈관 장벽 비위비층을 쉽게 통과해서 중추신경 흥분 작용 물질인데 CNS 스티뮬런트로 작용하며 따라서 각성 상태, 알터니스와 기분이 들뜨고 좋아지는 증상, 템포레이트스 유토피아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혈류역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혈압 상승, 빈맥, 타취카디아, 가슴 두근거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뇨작용, 소변도 다이유레스를 갖고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쉽게 요일을 느끼게 된답니다. 커피, 홍차 및 여러 가지 탄산음료에 들어가 있는 약물인 카페인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답니다. 먼저 카페인은 혈류에 영향을 주는데 심박률을 여기서 혈류 나오죠. 약간 증가시키지만 이와 함께 머리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량 감소시킨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은 이런 효과 때문에 카페인을 계속해서 복용하다가 절제하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증가돼서 이것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끊었을 때 다시 편두통도 생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라는 거. 둘째로 카페인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한답니다. 아데노신은 특정 시냅스전, 수용기에 작용해서 글루타민산과 도파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것은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인 부분인데, 자, 이제 저는 이제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끝마치고 아무쪼록 다시 그 구독자님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좋은 커피 고르기가 힘들다면 테라로사 블렌딩을 1.13kg를 사셔서 우려서 먹는 방법으로 물도 정수기나 일반적으로 파는 생수를 많이 쓰시라는 거.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고 뇌혈류로 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다. 그래서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적들이죠. 근데 지금으로 변이는 괜찮다는 거. 아무튼 다음에 영상으로 또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해드리지만 제가 아는 것들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영상을 마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커피 박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십시오.